파프리카의 품질은 재배 시뿐만 아니라 유통 및 운송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언제나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확 후 유통 단계별로 품질이 위협받을 수 있는 요인이나 현상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유통 중 파프리카 품질 위험 요소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 후 유통은 크게 수확과 수확 후 처리, 선별 및 포장, 저장, 장기 수송, 판매, 소비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선별장과 관련된 수확 후 처리, 선별, 포장, 저장, 장기 수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확 초기에 높은 호흡열에 의한 품질 손상을 예능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이후 선별 및 포장 작업을 할 때는 거친 작업에 의한 손상이나 부적합한 선별에 의한 손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색깔이나 크기, 품질 등 품위가 균일하지 않거나 부패과 상처가 등의 상품과 혼입해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별한 상품을 저장해 둘 때도 상품성 저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파프리카가 과하게 숙성되거나 노화에 의해 부패될 수 있으며 저온 장애, 생리 장애, 병리 장애, 그리고 충해에 의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분 감소에 의해 과형이 뒤틀리고 변형되는 위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 수송 시에는 압상, 진동상 등에 따른 품질 손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온도 변화나 습도 및 가스 축적 등 수송 조건에 의한 품질 저하도 고려 대상입니다. 파프리카 유통 중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현상은 바로 위족가 현상입니다. 위족가 현상은 과피가 쭈글쭈글해지며 과형 전체가 수분 손실로 인해 뒤틀리고 변형되는 증상인데요. 수확 후 저장 및 유통 중 낮은 상대 습도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 습도 65% 이하에서 5일 이상 노출 시 위족가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가습기를 이용하거나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 습도를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필름이나 팔레트 커버를 이용해 밀봉함으로써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 중 발생하는 대표적 손실 현상 중 두 번째는 저온 장애입니다. 저온 장애란 저온에 민감한 작물이 한계 온도 이하의 저온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생리적 장애 현상을 말하는데요. 과피가 부분적으로 함몰되고 갈변 및 흑변 현상이 발견되며 외피가 과육과 분리되는 듯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저온 장애를 입은 과실은 부패 및 연화가 일어나 경도가 급격히 저하되는데 파프리카의 경우 0도에서 5도 사이의 저온에 10일 이상 노출되는 경우 장애 증상이 나타나며 노출된 온도가 낮을수록 빨리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온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장 및 유통 중에 저온 노출을 억제하기 위해 최저 5도에서 10일 이내에 유통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 중 발생하는 대표적인 손실 현상 중 세 번째는 압상입니다. 압상은 과실이 눌려 손상이 발생하는 현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통 습기로 인해 파손된 박스가 무너져 내리거나 박스 내부에 적재량 초과로 인한 박스 눌림이 원인이 되어 압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압상 피해를 입은 상태로 과실을 유통하게 되면 작게는 상자 안에서 크게는 주변 상자에까지 곰팡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니 압상에 의해 손상을 입은 과실을 미리 선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손실 현상 중 마지막은 탄산가스 장애입니다. 탄산가스 및 산소 농도의 조절은 온도 조절과 함께 효과적인 저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탄산가스에 민감한 증상을 보이는 작물도 있습니다. 파프리카의 경우
5도 부근의 저온에서 5% 이상의 탄산가스가 존재하면 피해가 발생하는데 표피에 갈색 함몰이 생기고 변색되거나 조직이 물러지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탄산가스 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 수송 과정에서 탄산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별 과정이나 유통 중의 문제 혹은 계절에 따른 악영향은 파프리카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바이어의 클레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바이어의 클레임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선별 실수에 의한 클레임입니다. 우선 부패한 과실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대체로 과실이 녹아내리거나 터지며 주변 파프리카와 박스에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충해를 입은 과실은 표면에 벌레의 시큰이나 분비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파프리카가 미숙해 세택이 불량한 경우도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돼 클레임 소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표면이 괴사하거나 색택이 진해지다가 탈색되는 증상을 보이는 일속과가 있는데요. 일속과는 미세한 증상일 경우 선별 시에 구분하기가 어려워 유통 중에 품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으니 보다 철저한 선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통 중 문제로 인한 클레임입니다. 유통 중에는 특히 동해나 냉해를 입은 과실이 많은데요. 이렇게 유통 중 낮은 온도에 방치된 상품은 손상을 입어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유통 중 적정 습도를 유지하지 못해 시들거나 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격으로 인해 표면에 흠집이 나고 부서지거나 상자가 수분을 흡수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 또 과습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계절에 따라서도 클레임 유형이 달라지곤 하는데요. 하절기에는 햇빛이나 벌레, 습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체로 곰팡이나 충해, 부패, 일속과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동절기에는 낮은 온도로 인해 과실이 동해나 냉해를 입거나 성장 미숙으로 인한 색택 불량 등의 문제가 잦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클레임 요소들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우선 1차적으로 철저하고 꼼꼼한 선별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적절한 온습도 유지를 통해 유통 시에 선도 유지 기간을 늘린다면 과실의 부패를 방지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처럼 품질 위험 요소는 유통이나 운송 중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철저한 선별이 필요한데요. 항상 면밀한 작업으로 파프리카의 품질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